제가 알기로는 회식 자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봉욱 수석이 와가지고 네. 그 자문위원단들하고 회식을 하면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날 회식 자리가 좀 어떠했습니까? 몇 분이나 참여했고 그날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날 두 분이 빠지고 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문위원이? 왜냐면 네. 이제 원래 그 자리가 예, 회식하는 자리로만 잡혀 있었어요. 회식 자리로만.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법안이 설명되고 이런 거는 전혀 몰랐는데 예. 이틀 전에 확인하면 이틀 그러니까 전인가 무슨 3일 전인가. 목적의 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한 번도 밥 같이 못 먹었으니까 한번 밥이나 예, 먹자. 밥이나 먹자. 예. 그래서 날짜도 그렇게 뭐 처음부터 짝짝이 쓰는 게 아니고 예. 적당히 맞춰가지고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그날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 회식이라니까 열심히 가야겠다 생각하고 같이 갔는데 예. 갑자기 이틀 전인가 예. 7시에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저녁에. 저녁 7시 5시 반까지 그 옆에 있는 뭐를 빌려놨으니까 거기로 오래요. 옆에 있는 회의실을 오라. 회의실 이제 뭐 저기 회의 같은 거 빌려주는 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하는데라고 했더니 법안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 뜨악했죠. 갑자기 예.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달라, 공유를 해달라, 네. 뭐 조문을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예. 초안이라도 음.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공유하지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와서 무슨 법안이냐라고 했더니 예. 지금 법안이 나왔다. 설명을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그 예. 월요일날 입법 예고를 한다는 게 그 당시에 나와 있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입법 예고할 법안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 갔죠. 뭐 오라고 그랬으니까 갔더니 이제 거기 이제 차장검사님이 계세요. 거기 네. 그 지원 추진회의 들어오셔가지고 예. 법안을 하고 뭐 설명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배포를 하고 자료문을 배포를 하신 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배포를 하고 40분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 넘겨서 본 거예요, 우리는. 법안을 처음 받아가지고. 네, 처음 받아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거 법이 뭐 적은 법 분량이 적은 법도 아니고 30쪽이더라고요, 네, 전체. 네, 예. 그러니까 하나 법안만. 둘 하나가 뭐 그런가요? 어쨌든 예. 양독기 되는 데다가 예.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예. 이게 둘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후다닥 보고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아니 미리 주고 네.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이 법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 검토하고 네.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틀 전에 5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고 법안 설명한다 그러고 현장에서 쭉 나눠주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의견 달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 의견이 많이 쏟아져. 진짜 비판이 엄청 쏟아졌어요. 그 사실은 자리에서도. 네, 자리에서도 이게 보면 저도 이제 일견 보이는 게 있었고 네. 다른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예. 그다음에 뭐 이거 누가 만든 거냐. 예. 뭐 이제 누가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예. 장관님들과 관계 장관님들과 차관님들이 수기를 거쳐 만들었다라고 해서 예? 관계 장관님들과 네, 그다음에 관계 차관들. 네, 차관들이 수기를 거쳤다라고 그 차장검사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정성호 장관하고 뭐 행안부 윤호중 적어도 그 장관 정도치만 두 사람이 만들었다 얘는 어디까지 거예요? 들어간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아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 안을 가져와서 어떻게 네. 논의됐는지 예. 결정을 누가 했는지 이런 거 알려달라고 했더니 네, 그건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밀이라서. 기밀이라. 기밀이라고 했던 거. 어쨌든 알려줄 수 없대요. 그럼 딱 잘라서 그건 답변해드릴 수 없다. 그건 알려줄 수 없다. 딱 자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냐 이거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날 분위기는 매우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이제 한 자리에서 이제 식사 자리로 이동을 했는데 그 네. 자리에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오셨고 단장님이시니까 예. 오시고 저는 이제 단장님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봉옥수석이 오셨더라고요. 원래 그 참석 예정이 아니었군요. 봉수석. 제가 몰랐을 수는 있는데 저는 뭐 다른 분은 얘기는 공개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이제 전체 방에는 제가 안 올랐던 변호사님 거예요. 전체 방에는 없었다. 네, 전체 방엔 제가 들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밥 먹으러 온 거니까라고 예. 생각했는데 설명을 이것저것 길게 하시는데 봉수석이.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현장에서 윤창열 단장 장관보다는 봉수석이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훨씬 설명을 많이, 했다는 거죠.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단장님은 사실 난 잘 모른다라고 하셨고요. 사실 나는 잘 모른다. 왜냐면 행안부에 계시는 예, 저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이분은 이제 내가 뭐- 다른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바빠서 이유는 내가 사실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니 근데 잘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엄중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나는 국무조정실장이면 장관급 인사인데 나는 잘 모른다라는 말을 어떻게 자문위원단 앞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여하튼 뭐 부단장님이 주로 하셨으니까 이분이 뭐 내용을 다 숙지를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분을 비난하거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별건으로 치고 병옥석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귀 기울여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지금 뭐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로 무슨 설명을 했냐면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수사사법관을 왜 뒀는지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 법 전문가가 해야 된다. 법 전문가? 뭐 주로 수사를 법 전문가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특히 이제 학자 이제 교수님들 중심으로 수사 사법관의 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거든요. 이게 수사 사법관이 어쨌든 옛날에 검사들이 자기들을 법관 취급해다 주기를 정말 준사법기관. 그래서 사법이란 말이 법관이란 말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중수청 수사관한테 수사사법관이란 말을 준다는 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검사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명칭을 이렇게 놓으면은 개념상 이 사람들이 사법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경찰에서 무슨 사법작용을 하냐? 라고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이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엄청 길게 하셨어요. 얼마나 했어요? 1시간? 아니 뭐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시간 제한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사사법관이 이제 사법관이라는 그 개념을 쓰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쓰거든요. 아, 프랑스. 쓰는데 프랑스가 뭐 이게 하면서 이분이 예심 판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예심 판사. 예심 판사 같은 그래서 사실 기능을 하는 거다 수사 사법관이. 뭐 그런 면도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중수청에 왜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 말씀 뭐 저도 그렇게 크게 귀를 안 들었어요. 뭐 사실 좀 안 이게 뭐 들을 만한 사람도 아니건데 제가 이게 딱 들어왔던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도 법관으로서 우리나라는 뭐 검찰 적용을 행정 적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행정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검찰 적용의 일부를 사법 적용으로 보는 국가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법체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랑. 근데 사법 체계로 보는 국가는 예심 법원이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관이 이제 기소나 이런 것들에 관여하고 수사에 대해서 일부 관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법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그 행정부에서 검찰 작용을 하는데 이제까지 해왔고 지금은 검찰 작용 이 사람들은 검찰도 안 되네 공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예심법원에 대한 법리를 가져온다는 건 일단 법적으로 안 맞고요. 구조상 두 번째 이 사람 검사들도 아닌데 공식적으로는 대놓고 우리는 검사야라고 외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이거 이제는 판사까지 판관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검사들도 사법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으로 중수청의 수사기관에 와가지고 판관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심 판사로서의 사전에 본안 소송 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판관으로서의 정리조정 역할 내가 할게 이런 걸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황당한 얘기네. 이게 제가 들으면서 아니. 저분이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몇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대로 검토를 해본 건 맞나 본인은? 이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심 다 어쨌든 전문가들인데 예심 제도나 뭐 국가 간 법적인 차이나 그런 뭐 어쨌든 방식이나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치계에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모른다고 그냥 들러리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뭐 모른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그런 생각 일단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길게 설명해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역점을 둔 게 맞구나. 여기에 꽂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구나. 예심 판사의 역점을 두고 있구나. 이거 예심 판사란 말은 그분이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처음 나온 얘기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처음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봉옥수석이 이 말을 예심 판사라는 워딩을 썼다는 거죠. 예심 판사 같은 기능, 예심 판사 같은 제도도 있다. 제도도 있다. 뭐 그런 것들 감안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고려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중수청 수사관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가 포인트였구나. 이분들 하시기에 작업하는 핵심이 이거구나. 이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 좀 설명의 시간에 설명이 되지 모르겠지만 공수청이 실제로 중수청의 수사 개시부터 끝까지 전부 다 통지하는 걸로 시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구조하고 맞물리면 이분들이 사실상
검사의 검사의 특수수사 기능을 청으로 만들려고 한 건 생각한 거구나. 예. 그리고 저기 전문수사관이 그러니까 저기 수사사법관이라는 제도는 예. 그냥 검사 오히려 전부 다 검사 이상으로 지금 예. 올려서 그럼 당연히 검사도 같이 올라가겠죠. 거의 뭐 검판사 동시 패션 이런 뭐 그런, 분위기가 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금 잘 알다시피 이제 봉수석은 그 기획통 검사 네. 출신이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검찰주의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제안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후보군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런 개혁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검찰총장 가 돌아갔다라는 이제 후문이 일파만파 퍼져 있는 상황인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이 절체절명의 검찰 개혁의 그 중대성을 봉수석도 모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을 하자고 했더니 이 안을 가져와서 예심 판사 기능까지 합세해가지고 오히려 기능을 확대시켜주고 더 역할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이거는 반발이 있을 게 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개혁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예. 걸 전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일반 그러니까 설사 이거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런 문제들은 네. 문제들은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뭐 국민들의 눈속임?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보호를 하고 뭐 이런 네. 뭐 이런 게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갈 거를 기대한 거죠. 실제로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 안을 보면 이제 네. 두 가지를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소청 법안하고 중수청 법안을 이제 따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서 일단 공소청 법안에는 그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했다. 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저 초두에. 그리고 공소 제기하고 유지. 네. 그래서 사실상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공소청에서는 수사권 남용이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있을 수 없다라고 명토바가 났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수청에 가서는 이른바 그 수사사법관이라는 새로운 직분을 만들고 이 직분이 검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더 큰 문제는 공소청의 검사와 중수청의 사법관이 함께 하면 네. 합치면 검찰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혹시 지금 보도자료만 보고 계시나요? 예, 보도자료. 이거 지금 그 설명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할게요. 예. 지금 이제 법안을 지금 폈는데 예. 4조 검사의 직무 얘기예요. 예.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4호에 예. 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 관리와의 협의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수청법에 어떻게 되냐면 다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네.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예. 일단 내용은 다 파악하도록 돼 있고요. 예.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문제 삼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8호에 보면 국제 형사 사법 공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기 국제 형사 사법 공조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법 공조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외국하고 협작해서 공조 수사하는 거거든요. 네. 수사에 대한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법에는 전부 검사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검사가. 제가 그러면 이거 개정할 거냐라고 예.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처음엔 답을 못 하다가 예. 제가 이 법 펴놓고 예. 이 규정 보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개정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좋은데 예.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구항입니다. 구항.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밖에. 다른 특별법으로 만들면 돼요. 법으로 만들면 되고 네. 형사소송법 예. 이제 얘기가 있는데 예. 사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논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형사소송법 그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전제를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수사나 이런 공조, 네. 수사 협조, 기관들의 수사 협조에 대한 내용들을 예.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놨어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령 여기 지금 법령에가 돼 있으니까 네. 대통령령 예를 들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돌아온다. 막. 대통령령에서 이 법령에 대통령도 포함되거든요. 예. 대통령령에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면 그러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네. 그 수사를 막는 법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여지를 틈을 만들어준 법입니다. 예. 이기는 분들이 지금 꽤 많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토론과 수기를 통해 가지고 당에서 수렴을 하고 그 안대로 하라. 네.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니까요. 근데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검찰개혁이라는 게 피해자 쪽도 있고 피의자 쪽도 있으니까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전문적으로 토론을 해서 감정을 배제해서 국민을 위한 안을 만들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요 원칙대로 우리가 하면은 저는 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퇴 의사를 표명한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봉욱 민정수석과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을 겨냥해가지고 이분들이 아마도 입김을 많이 행사해서 주도적으로 법안을 만든 것 같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지금 10대 6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10명 안에 속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내일 TBS 제가 진행하는 국민의 제 나오십니까? 나옵니다. 예, 예. 아직까지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인데 생각이 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는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지금 검찰에서 아니면 이번에 추진단에서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런 분들이 그래요? 10명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대 6이 아니에요. 아니고 화가 날 법한 게 정부 입법 예고 이틀 전에 금요일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습니다. 네. 처음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사법관이란 말을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설명회를 네. 통해서.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회식을 한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봉욱 수석 그리고 자문위원들 난리가 난 거죠. 그 자리에서 네. 왜냐하면 마지막 그 비공개 보고를 하고 끝나는 건데 그 안건이 딱 있고 한 2달 동안 논의를 한 게 아니고 논의가 아니고 사실상 통보를 한 거니까 열받을만 하죠 사실. 아, 야 우리가 그렇구나. 무슨 뭐 들러리냐 핫바지냐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6분 말고 사퇴하신 6분 말고 10명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무조건 네. 10대 6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검찰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네. 네. 내가 겪어보니까 맞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이제 수사사법관 말 자체도 어려워요. 나 자꾸 사법수사관이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 처음 이게. 듣는 사법수사관. 왜냐면 네. 처음 만든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야 머리가 좋긴 좋구나 검사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보안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왜 안 좋냐면 애초에 대선 전부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워낙에 윤석열 검찰에서 조작 강한 불법 수사의 피해자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주장했고 국민이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검찰 수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보도를 할 때도 보니까 맞아요. 조작 강한 불법 수사 맞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검사에게는 수사가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되는구나. 어떠한 형태로도 주면 얘들이 장난을 치는구나라는 것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띡 던져놓으니까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충격적인 건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야 기관 이름은 공수처인데, 네, 공소청인데, 공소청인데.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앞뒤가 안 맞죠. 충격적이죠. 이거. 네. 아무리 그게 헌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걸 발표할 때 지금 헌법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 바꿀 때 그때를 뭐 공소청장으로 바꾸겠습니다랄지 이런 친절한 설명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이게 저희 우리 아니니까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됩니까 이게? 그렇죠. 네. 네.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새로운 개혁 과제를 이행을 할 때는 절차도 분명히 해야 되고 내용도 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자문위원들 주장을 들어보면은 봉 선배 얘기도 그렇고 절차적으로 뭔가 충분하게 의견이 교환돼서 성안이 된 게 아니고 공무원들 중심으로 아마도 이렇게 사실 각본이 짜진 상황에서 사후적인 통보를 받은 양태를 택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오는 지점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전 충분히 비판하고 또 고쳐지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 문제와 지금 이 본질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이원 구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고칠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만들면 된다고 보고 제일 지금 예민한 게 이 보안 수사권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통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면은 논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설명은 쉬운데 현실은 그렇게 통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의사 문제도 내외산소라고 하는 필수 의료 문제가 있고 또 성형외과 피부과 문제 다르거든요. 그럼 성형외과 피부과 문제와 내외산소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이 문제를 뒤섞어 버리거나 한 번에 풀면 안 풀리죠.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두 측면이 동시에 존재해요. 하나는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보는 뉴스죠. 예를 네. 들면 뭐 돈봉투 사건, 뭐 이재명 대통령 사건, 뭐 송영길 대표 사건 이런 거고 한쪽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뭐 이름도 없고 정말 언론에서 주목도 안 하는데 피해를 당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고소장을 내는데 사건이 암장되거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억울해하는 분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해당 범죄로 처벌받아야 될 범죄자가 뒤에서 웃고 있는 거거든요. 내지는 좋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수사기관과의 유착 때문에 처벌을 못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도 특검에서 수사 잘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국민들이 피해자거든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양쪽이 다 존재하는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수사권의 남용, 오용 이쪽 부분만 너무 과다대표가 돼가지고 1년에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가 180만 건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게 맞아? 그냥 검찰은 악마니까 손 다 떼. 니들은 숨만 쉬어. 그냥 금붕어처럼 눈만 껌뻑껌뻑해.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게 좀 풀리지 않는다. 그럼 저는 결론은 경찰에 이제 수사권을 다 주는데 수사기소 분리됐고 검찰청법은 폐지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인지수사라든지 수사 개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자꾸 뒤섞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경찰의 수사의 독점 상태를 놔둘 거냐 아니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보완적인 형태로 그 수사를 보충을 해가지고 경찰 수사가 잘 못 되는 부분을 통제를 할 것이냐 요 문제는 전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검찰의 기소 독점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 기소권을 또 가지고 장난칠 수 있거든요. 뭐 기소해야 될 걸 또 덮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두 가지 문제 수사 독점과 기소 독점의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저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검사들은 사건에 대해서 손 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경찰이 다 하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인규 그 대표의 말은 억울한 피의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의 문제도 있으니 그 부분도 같이 법령을 만들 때는 100% 고려한 완성된 안이 나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 수사권 등에 대해서도 존치업을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네. 들면 지금 법사위에서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지금 검찰개혁안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열심히 설명도 하시고. 근데 문제는 윤석열 나온다 얘기는 제가 수백 번을 들었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고 옛날부터도 특수부 검사들 개혁하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형사부 검사들은 오히려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더 대접해주자라는 게 원래 그 검찰개혁의 핵심이었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특수부를 키워주고 형사부를 소외시키면서 개혁이 실패했고 그때 나온 괴물이 윤석열인데 지금은 검찰개혁하면서 윤석열 쪽 얘기만 하니까 저는 좋다. 윤석열 당연히 나오면 안 되도록 우리가 안전장치를 더 2중 3중으로 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렇게 해서 수사를 검찰은 아예 손을 떼라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수사와 기소라는 게 연속적인 과정 중에 재판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중간에 그냥 검사들은 기록만 봐가지고 그냥 기소 여부만 결정해. 지금 딱 이거잖아요. 수사의 시효도 얘기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갔을 때는 수사가 잘못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윤석열 나온다, 친윤 놀이터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지만 이 피해자들은 그럼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킥스를 열어줘라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논의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강론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일단은 중수청 문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그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소속돼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중수청은 아예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제2의 검찰의 탄생이다. 중수청 자체가 그리고 중수청을 이렇게 기획 의도 자체가 검사들한테도 좀 많이 옮겨오라고 하는 의도에서 형성이 되고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가 필연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니 중수청은 안 만드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우리 봉지욱 선배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뭐 일단 정부조직법이 다 통과가 돼서 만들기로 한 거잖아요. 만들기로 한 건데 정부조직법을 또 뒤집기는 시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론 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필요하면 안 만들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부패 경찰들이 많다는 전제하에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일선 변호사들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소액 사건이나 이런 거 갔을 때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뭉개고 뇌물 받고 덮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경찰이 그거는 제가 볼 때 자동차로 치면 신호 위반 정도 한 거라면 검찰 특수부가 장난을 치면 선거의 결과를 바꿉니다. 그렇죠. 대선 후보를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상대 후보를 당선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우리가 계속해서 있었고 그렇죠.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검사가 동원이 됐잖아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되면 한번 해보자.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해보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차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기 또 대책이 나올 텐데 해보기도 전에 야 경찰은 수사 엉망이야. 예를 들면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FBI는 연방 경찰이잖아요. 지역 경찰 있죠. 미국에도 각 주마다 지역 경찰이 있고 연방 경찰이 있고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FBI가 나서죠. 마찬가지죠. 지역에 있는 무슨 뭐 동네 파출소 뭐 그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광역수사대랄지 공공범죄수사대랄지 충분한 수사 경험이 있고 베테랑들이 배치가 될 텐데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될 텐데 애초에 만들 때 너희들은 다 오면 검사 밑에 있어. 어떤 경찰이 오겠습니까? 그거는 경찰뿐만이 아니고 검찰청에 있는 쉽게 얘기하는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의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이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얘네가 이제 검사만 해도 2,000명이 넘고 수사관까지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검사에 대해서는 싫으면 옷 벗고 나가라. 이게 싫으면 옷 벗고 단호하게 나가. 해야 된다. 네. 공소청에 남으려면 남고 아니면 싫으면 옷 벗고 나가. 근데 마찬가지로 신은규 변호사 의견처럼 대통령도 경찰에게 수사권이 집중됐을 때 수사 개시권을 경찰만 갖고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그 권력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 반드시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는 했을 것 같은데 방법 자체를 그렇다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 보안 수사권? 지금도 별건 수사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별건 수사 하게 돼 있나요?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 지금 유죄 나온 거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네. 뭐 뇌물 받았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거 별건 수사죠. 네. 원래는 돈봉투로 시작했다가 그렇죠. 돈봉투는 위법수집 증거가 돼서 무죄가 나오고 별건 수사가 유죄가 돼가지고 지금 2심 선고를 다음 달에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여태까지 왜 발생했냐는 거죠. 별건 수사를 했으면 재판부에서 야 이거 별건 수사네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공소 기각을 했어야 되는데 다 재판해주고 판결 내려주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보안 수사권이라고 저는 보안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방점은 수사권에 있겠죠. 수사권이다. 남겨놓으면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얘기는 경찰이 수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합니까? 안 관계 하잖아요. 사건으로 타고 넘어간다. 지금 결론적으로. 제사건 네. 예를 들면 제사건 네. 마찬가지잖아요. 명예훼손 사건 검찰이 수사 못하게 돼 게시할 있죠. 수 없게 지금도. 됐죠. 네. 근데 얘들은 자기가 대검의 예규에다가 공개도 안 하는 예규에다가 우리가 대장동 사건 수사 보니까 봉지욱이 저게 윤석열 떨어뜨리려고 명예훼손했습니다. 우리가 인지했어요. 모든 범위로 확장할 수 있게 지금도 보안 수사권 그러니까 그게 보안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경찰이 장난을 쳐가지고 뭐 뇌물을 받거나 해가지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거나 그랬을 때 그 장치들은 마련이 돼야겠죠. 뭐 수사심의위원회랄지 충분히 이제 이거를 다 모든 것은 그럼 다 검사들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 지금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장관 군 출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봉 선배 같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신인규 대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시대의 검찰권 남용은 사실 2017년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하고 중앙지검장이 되고 그때 당시 특수부를 확대시켜 주고 그러면서 검찰총장 되면서 이 대통령이 된 그 일련의 과정을 저는 한 번에 다 같이 본다면 사실 윤석열 정권 때는 검사들만 이재명 대표를 괴롭힌 게 아니라 경찰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특정 조직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뭐 기재부 관료들은 줄 안 썼습니까? 다 윤석열이 하라 그러면 까라면 까고 막 경로하면은 막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막 다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온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된 것을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그 대표성으로 야 검사 니네들은 다 거의 뭐 쓰레기야, 악마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저는 검사들이 욕먹어야 될 부분은 그걸로 생각해요. 이자들이 그동안 윤석열 검찰 시대 때 쓴소리도 한 번 안 했고 그렇죠. 소리도 안 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항소 포기했을 때 막 인지어서 치욕감 느낀다고 정치검사들이 그 난리들을 쳤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검사들을 인사든 징계든 여러 가지 조치들 형사처벌까지 포함해서 공수처 수사도 강화해서 핀셋으로 이거를 뽑아내야지 싸잡아서 그럼 검사들은 2,500명 다 그냥 옷을 벗기자라고 해버리면은 저는 차라리 그냥 공소청에 대한 불신도 좀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공소청을 그냥 차라리 없애버리자. 자 헌법에다가 공소청 폐지 규정을 넣어서라도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그냥 이 검사들은 그럼 다 못 쓴다라고 저는 규정하는 게 맞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지금의 이 공소청 체제도 국민을 위한 검찰 조직으로 좀 바꿔내는, 그러니까 올바르게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각사루라고 하잖아요. 네. 뼈를 뿔을 깎다가 소를 죽여버리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뭐 학교 폭력 없다고 해가지고 학교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는 너무 피해가 크다. 그럼 네. 교육은 누가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남기 때문에 저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으로 일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장치를 가지고. 사실은 뭐 봉지욱 기자님 사건이나 송영길 대표 사건이나 이재명 대표 사건이나 이거는 제가 분류하는 바에는 특수 사건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거 외에 그 분류 외에 다른 분야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의 수사권도 저는 뭐 꼭 검찰이 아니어도 좋은데 반드시 전 통제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은 위험한 게 뭐냐면 정보 경찰 있죠. 그리고 물리력을 씁니다. 흉기 그 총포를 쓸 수가 있어요. 시안까지 하기 거기다 때문에 숫자가 많아요. 경찰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한 안전장치를 즉 검사들에 대한 반감이 많다 보니까 그냥 경찰 니들이 다 해라 라고 갔다가 경찰이 만약에 수사권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들이 어떤 행태를 만약에 보인다면 저 그때 가서는 그거 제어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평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고소고발 사건이나 정말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억울한 일들도 꽤 많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한 전 안전장치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곽수환 씨 같은 경우에는 매불쇼에서도 이런 논쟁 얘기를 들어보고 물레동에서 진행도 해보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 가지 입장들이 혼재된 상황인데 어렵긴 해요. 좀 어떤 방향으로 본인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대안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아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신인규 대표가 얘기해 준 것처럼 경찰을 견제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그래도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봉지욱 기자님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는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는 보안이라는 건 의미 없고 수사 자체가 검찰에 주어졌을 때는 이건 또다시 우리가 봤던 불행이 같은 문제가 또 생긴다.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경찰의 비대함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검찰 말고 다른 대안도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은 잘 지금 못 보고 그러니까 있는 제 말이 그 거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을 없애려면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없애려면 이런 대안을 얘기를 해서 이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당연히 폐지할 수 있죠. 굳이 이걸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반 형사 사건을 좀 기준으로 말하는 건데 그 서민들의 범죄 사건에 대한 일처리를 제대로 안 할 때를 좀 걱정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될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라는 그 정도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오면 토론을 해서 그 안이 더 맞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고 저도 안심이 되면 그거 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오늘도 보니까 박준영 변호사 있잖아요. 인권 변호사로 재심 전문 변호사 분이 계시는데 그분 정말 어려운 일 하시는 분이잖아요. 피해자들 대리해서 재심을 가지고 하는 분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데 많이 나오는 분인데, 그분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근데 구구절절히 피해자들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처럼 동네 변호사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수임해가지고 고소대리를 업무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업무는 전관 출신 변호사, 특히 검사 출신의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쳐다도 안 보는 사건입니다. 그냥 그분들은 뭐 폰지 사기 다단계 사건의 피의자 1000억짜리 피해자 사건을 피의자를 방어를 하죠. 그러면서 수임료를 막 10억씩 100억씩 받는 거예요. 전관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피해자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어떤 의심이 있냐면, 오히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그냥 경찰만 그럼 컨트롤하면 되거든요. 검사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내가 피의자를 만약에 폰지 사기의 그 대부를 제가 네. 면한다. 저한테는 오지도 않은 사건이지만 정관 출신이면 그냥 보안 수사권 폐지해버리면은 그냥 경찰만 여기서 법으로만 막아버리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사가.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 이게 변호사들도 의견이 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주로 하는 사건들에 따라서 또 그렇죠. 이걸 바라보는 네. 관점이 다른데, 저는 피해자 얘기는 누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안 하면은 전 나중에 올 후폭풍과 그 민생의 문제는 그거 누가 책임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환 씨 말씀대로 폐지하자는 쪽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럼 경찰의 비대화와 수사 독점을 막겠다 하는 걸 좀 내줬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의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사 기소 분리를 선언을 하면서 중수청을 신설하자고 했을 때 한켠에 과거의 일화가 떠오르면서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기표 의원의 생각과 굉장히 동일한데 중수청은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중수청을 처음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박근혜가 이제 탄핵이 되고 새로운 대선을 치를 때 누가 보더라도 야당 후보 중에 대통령이 나오려고 할 때 제가 현직 검사장들 2명하고 술자리를 가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그분들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어떤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중에 검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궁금해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측에 있는 굉장히 나중에 검찰로서 고위직까지도 올랐던 그분이 실제로 이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기를, 우리가 너네들 다 검사장들을 만나서 설득하기를. 그렇지, 검사장들 접촉해서 설득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검사장 둘 다 특수통이었거든요. 그분도 역시나 이게 존경받는 나름대로는 검찰 내부에 명망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너네 같이 유능한 검사들은 우리가 중수청을 만들어서 데려갔을 거야. 2,000명 검사 중에 100명 훌륭한 애들은 수사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런 식의 유인책을 던졌다는 얘기를 제가 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일이 흘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중수청은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지나서 사실은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중수청 안이 나왔을 때 갑자기 그날의 그 일화가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중수청 구성안을 받아보니까 이게 결국은 제2의 특수수사청을 따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신감이 좀 들게 됐거든요. 봉선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전제가 서민의 일반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국수본.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건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지금 9개 범죄로 해서 대폭 늘려놨는데 그건 좀 줄이면 될 것 같고, 정말로 전문적이고 집단적이고 고도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이런 사건들, 뭐 대형 재난이랄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문재인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 검찰 개혁의 동기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경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검찰 네. 때문에. 검찰이 보이는 행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 진짜 그 위험한 건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충분히 예견이 되고 일어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은 시대적인 소명과 요구와 국민 여론이 거기에 있으면 맞춰서 가야 되고, 일단은 만든다. 만들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검사라는 단어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사도. 네.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해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식. 검사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이미지도 있고. 그렇다면 정말 검찰 개혁을 한다면 검찰총은 없어졌잖아요. 근데 검사가 왜 남죠? 헌법에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는 남겨야 된다.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로 하지 말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왜 하게 됐냐?
이 일이 왜 벌어졌냐를 생각하면 본질. 일단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인규 변호사 얘기했듯이 많은 장치를 예를 들면 뭐 국가수사위원회랄지 네. 수사심의위원회랄지 뭔가 장치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경찰의 부패 예정된 뻔히 보이는 그 부패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검사가 통제해야 된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이래서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입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 여느 때보다 중요한데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법안 국민토론 과정을 열겠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부안을 초안이라고 생각하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부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보안 수사권 얘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렇죠. 그 조직에 관한 토론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돼요. 근데 뭐 당연히 토론하다 보면은 보안 수사권 얘기도 또 나오겠죠. 언급이 또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수기와 토론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물론 뭐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예상된 어려움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그리고 또 인권을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억울한 사람 만들어서 또 가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조금 더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좀 살펴보는 좀 그런 태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보안 사건 관련해서는 워낙 보안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거 잘 이렇게 안 와닿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네. 보안 사건 왠지 겪어보지 않으면 잘 안 좋은 모르죠. 것 같기는 네. 한데 또 도대체 수사해, 이거를 왜 이러면서. 자꾸 저러는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보안 사건도 사실은 다 그 안 좋은 선례들만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동등하게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으려면 좋은 사례들도 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남양주 개물림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정가훈 같은 경우도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영장 청구 안 된 게 검찰이 갖고 와서 이번에 정가훈 또 구속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사들이 윤석열의 그 묻은 검사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께서는 다 검사들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만 있는 줄 아시지만은 그래도 또 보안 사건을 가지고 나름의 정의를 실현해왔던 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보고 가장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토론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들 보고 이건 라이브로 한다는 네,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열어놓고 생중계로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 논의를 보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고